사실 금리는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넘어서 더 올라가는 순간부터 절대적인 수준에서 채권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과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CPI가 갖고 있는 부분을 해석해보면 충분히 지금은 단기 금리 고점을 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많았고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게 많으시다고 하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박 시장님? 보트님, 어제 밤에 네. 미국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며칠 빠지던가를 많이 하더니 올랐죠. 올랐는데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이 올랐던 첫 번째 요인은 일단 최근에 공포감이 많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공포감을 가장 발생시킨 것은 금리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를 만한 부분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폭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이제 곧 트럼프가 취임을 이제 곧 하기 때문에 나타나면 무언가 나오면 부담될 거야.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그 폭이라는 것과 속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4.5%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경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오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5%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6%라는 얘기까지도 언급이 될 정도로 최근에는 합리적인 부분보다 이 방향성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커진 부분까지 채권 시장은 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사실 어제 CPI보다 전일 PPI도 사실 내용을 보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겠네, 그 다음에 금리가 살짝 다시 내려와도 되겠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일 PPI 데이터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도 반영시키지 못하고 금리를 하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속으로 두 번 CPI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필요한 그러한 근거를 찾아서 나른 행동을 몰려서 한 일주일치를 몰려서 그 부분을 어제 하루에 반영시킨 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었고,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금리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그 움직임을 같이 반영하면서 매우 급격하게 상승했죠. 네. 그러면 어제 발표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뉴스는 또 네, CPI도 말씀 방금 주셨는데요. 네. CPI가 시장이 기대한 값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CPI는 시장이 기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항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부분은 최근에 유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인해서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된 팩터들이 올라갔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가를 연준이 생각하는 지속적인 상황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 서비스 관련된 항목들은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항목별 평가를 했을 때도 변동성이 높은 부분의 숫자들은 높고 지속성이 강한 부분의 숫자들은 안정권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좋게 할 수 있고, 단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유가 흐름이 매우 급격합니다. 그래서 어제 CPI 데이터가 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원유 재고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우 3% 정도 이상의 유가의 상승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CPI 데이터나 PPI 데이터 관련된 물가 데이터가 안정권에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데이터도 있었지만, 지금 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채권 시장은 많이 악재 쪽으로만 반영을 가격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루짜리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것으로 모든 게 다 이제는 안정화됐느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장은 페드가 뭐 올해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등등 최근에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는 의견들로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적인 시장의 저점은 봤다. 채권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채권을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우리 오토 포트폴리오가 시작된 이후에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금리는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넘어서 더 올라가는 순간부터 절대적인 수준에서 채권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더 이상 논리나 여러 가지가 없는데도 시장의 데이터에 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흐름이 사람들의 심리가 깨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4.6, 4.7, 4.7 후반까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거나 다른 뭔가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 지금 정도의 현재 수준의 금리 수준과 뭐 어제 하루 빠졌긴 했지만 올라온 폭에 비해서는 이제 처음 빠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준도 또 매력도에 더해서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CPI가 갖고 있는 부분을 해석해 보면 충분히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단기 금리 고점을 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죠. 채권 이외에도 해외 주식들도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어제 보면 그 AI 대표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네.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은행주의 실적 발표들이 여러 회사들이 나왔는데, 은행주라는 것은 경제 전반의 가장 넓은 범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은 지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숫자들이 여러 개가 좋았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이 IB 관련된 M&A 관련된 활동들이 가장 숫자를 좋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다 우리가 이제는 너무 좋게 평가해야 될지는 약간의 그러한 그 항목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금융주의 실적이 나온다는 건 전체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금리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슈별로 보면 그 올라간 종목 수들이 많은 상승과 올라간 종목 수가 적은 상승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어제는 매우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위기였고, 그 상황에서 뭐 전통적인 가치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의 상승도 매우 많이 올랐다가 매우 많이 조정받았던 상황에서 지금 한 2, 3일 다시 또 강하게 튀어 오르는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좋은 코멘트를 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향후 일정에서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퀀텀 컴퓨팅 관련된 부분에 내용을 다루겠다라는 그러한 일정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트리거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서 여러 군데서 튀어나왔죠.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던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시장은 지금 정치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안정감을 전보다는 얻은 상태가 된 부분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격이 매우 싼 상태에 대한 평가를 올해 초부터는 사람들이 조금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이거 가격이고 뭐고 그냥 계속 여기는 안 하는 게 답인 거야, 이런 관점이었다가 지금 그 상황에서 싸졌던 밸류에이션을 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0.85배 코스피 밸류에이션 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안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바닥이 단단해져 있네 라는 부분으로 본 부분이 하나와, 두 번째는 해외에서의 그러한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을 작년에는 미국 시장이 좋아져도 잘 연동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연동성을 일정 부분 회복한 부분, 세 번째는 중국에서도 계속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이에 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과 중국의 영향을 같이 받잖아요. 그 두 부분에 같이 받는 부분에서 양쪽에서의 움직임들에 뭔가 따라가기 좋은 흐름들이 몇 개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세 가지의 조합, 국내 요인, 미국 요인, 중국 요인,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 플러스 값으로 연초에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연초 12월부터는 국내에 대한 접근을 오트는 조금 더 늘려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비중 중에서 국내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만큼 국내에서의 기회를 찾는 게 지금은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네.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 며칠 전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었는데, 그 페드와
금통위에서의 내용을 영상을 보시면 며칠 전에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인하인데 오투는 이번에는 동결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대로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인하를 해서 전체적인 상황 변화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미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흔들림이 지금은 전보다는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정책 효과와 상황 변화 이 두 가지를 아직은 다 파악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고려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시장이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네.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이나 이슈를 찾아야 될 게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일일비가 계속할 겁니다. 지금 금리가 매우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게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올라갈 때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의 효과, 금리가 4% 초반대에서 5%에 가까이 갈 때 방향성의 변화라는 부분에 영향을 준 게 한 50%가 되고 변동성의 증가라는 부분이 준 영향이 5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금리가 하루 강하게 하락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새로운 방향성을 만든 것이냐라고 판단하기에는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격 변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든 아래든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양쪽에서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변동성에 관련된 현금이라든가 변동성을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같이 가지고 가면서 기회를 찾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위기와 기회. 위기와 기회가 한쪽이 매우 셀 때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대부분 위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회는 볼 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위기와 기회를 같이 봐야 되는 정도라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간의 힘이 계속적으로 충돌할 겁니다. 그 충돌한다는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이 말씀하셨던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짧게 보면 계속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겠죠. 근데 시장이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국내 시장에서 작년에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은 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도할 수 있는 상황에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과 향후 장기적인, 중기적인 부분의 요소들까지 잘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